먼저 첫 번째 시간은 교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코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개관을 할 텐데 저란 사람은요, 여기가 전주예요. 한옥마을인데 이제 한옥마을을 갔다가 목련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지금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산업디자인과를 나왔어요. 학부에서 전공을 했는데 제가 단순히 그냥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면 아마 시각디자인과나 해학과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산업디자인과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구조공학이라고 그러죠. 힌지가 어떻게 접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접혀서 어떻게 접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공학이랑 공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대 쪽에 약간 공대 부분에 좀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공교롭게도 산업 디자인 회사면은 이제 제품을 디자인하는 회사여야 되는데 그 회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시각 디자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박스 디자인이나 포스터 뭐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그 웹 디자인도 했거든요. 껍데기만을 만든 거죠. 제가 알고 거랑 HTML밖에 몰랐기 때문에 껍데기만 만들어서 주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입히는 과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프로그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프로그램 배우고 싶다. 껍데기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뛰어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신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장신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복음과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IT 쪽과 IT 쪽과 복음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뒤늦게 나라에서 하는 이 코딩 교육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에서 이제 막 프로그래머를 육성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자바 기반 웹 개발자 과정이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내가 배운 이 코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복음에 성교에 이용해 봐야겠다. 찾아봤더니 ITMC라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ITMC.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T를 가지고 복음과 연계한 성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와우 코딩을 접하게 됐죠. 와우 코딩이 처음 그때 2017년도인데 처음 제가 듣고 나서 이제 입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일을 맡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일을 와우 코딩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이세돌 알파고와 이세돌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겼고요. 이세돌이 1승 4패로 압도적인 차이로 알파고가 이기게 됩니다. 알파고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이세돌이 웬만해서는 질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슈퍼컴퓨터가 와도 이세돌은 못 이길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세돌이 완벽히 졌습니다. 특히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무한대에 가까운 이 바둑에서 이 컴퓨터가 이긴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이긴 거죠. 드디어 컴퓨터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구나. 미래엔 인공지능이라는 게 돼도 되겠구나. 인공지능이 실제로 나와서 사람들을 이길 수도 있고 뭔가 변혁이 되겠구나. 혹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코딩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PHP, C++, C++, 자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C 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코딩이라고 해요. 코딩 교육을 통해서 논리력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코딩이 지금 이때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코딩에 포함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CT라는 정보 기술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이 코딩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 기술 기반이 ICT로 이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성경과 코딩, 성경에 이용할 프로그램으로 우리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블록 기반 프로그램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전기 내연기관이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죠. 컴퓨터 인터넷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후반인데,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뭐가 다를까? 여기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고 분명히 여기도 분명히 컴퓨터 인터넷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르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지식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지식정보혁명. 이제까지 책으로나 오프라인으로 배웠던 것들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뭐냐면요. AI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걸 이용해서요. 핵심 동인으로 이걸 이용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시대입니다. 즉, IoT, 로봇, 3D 프린팅, AR, VR 모든 산업 연계기가 모든 산업적인 모든 기반들이 이 AI로 연결돼요. 인공지능이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2016년 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처음 대두됐고요. 전 세계 그 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뒤 한국에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 기술로 공학적 기술이라고 그러죠. 물리적 기술로 공학 분야에서 3D 프린팅, 로봇 공학, 무인운송 수단이 있어요. 무인운송 수단 아시죠?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 디지털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IT 쪽인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공유 경제가 있고요. 생물학 기술. 이게 생물학 기술은 약간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이죠. 생물학 기술로는 주문형 유전학, 바이오 프린팅이 있어요. 주문형 유전학이 뭐냐면 내가 이걸 장기가 고장났어요. 내가 뭐 신장이 고장났으니까 신장 하나 만들어줘. 그럼 줄기 배아세포로 신장 하나 만들어주면 딱 끼면 되는 거고, 바이오 프린팅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 당뇨발이라고 아세요? 당뇨발? 당뇨발이 뭐냐면요. 당뇨에 걸린 사람이 발에 피가 안 통해서 발이 썩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건 무조건 잘라내야 됐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몸의 지방을 떼어내서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하게 돼요. 조직과 뭐 근육인가 뭐 두 개로 분리하게 돼서 이걸 바이오 프린팅을 해서 하나의 피부 세포로 만들고 피부 조직으로 만들고 이걸 다시 이식해서 당뇨발을 100% 완치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됐다고 해요. 더 이상 당뇨발이라고 해서 잘라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이오 프린팅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그램 코딩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공학에 3D 프린팅 로봇이 프로그램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로봇 스스로 움직이고 인지해야 되죠. 프로그램 분명히 들어가요.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무인운송 수단 자동차 혼자 움직이는데 기계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프로그램 들어가야 돼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공유경제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주문형 유전학이랑 바이오 프린팅까지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기계만 동작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앞으로 있을 모든 산업 전반에 코딩 기술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석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티브 잡스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되면서. 그런데 그 60% 일자리를 대부분 뭐가 차지하냐면요.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이렇게 되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사실상 없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죠. 에스토니아는 특별히 뭘 할 줄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관광국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에스토니아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가르치고요. 문제 해결 능력, 기계나 로봇의 작동 원리, 데이터 분석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특히 에스토니아는 2000년에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으로 선언한 세계 최초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나라인 거예요. IT를. 애초부터.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잠깐만요. (1996년에) 1인당 GDP가 2012년에 6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과가 이렇게 되니까 각국이 이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미국은 2000년부터, 일본은 2012년부터, 영국은 2014년부터, 프랑스는 2016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2018년부터 정규 과목에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실시했었던 이 미래에 대한 대책이 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1인당 GDP가 6배가 불어났잖아요. 각국이 앞다투어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는 첫 번째 컴퓨터 언어를 이해시키고 두 번째 컴퓨터를 삶에 가장 가까운 기계로 생각하게 하며 세 번째는 어떻게 활용할지를 안내함으로써 코딩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네 번째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코딩의 유익에 뭐가 있을까요? 코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요. 논리적 알고리즘을 빈틈없이 설계해야 컴퓨터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출력하므로 치밀한 논리가 필요로 해요.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얘기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 피자 만드는 법을 볼까요? 시작을 하죠. 그러면 도우를 만들어 동그랗게 펴겠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바르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토핑을 얹을 거예요. 올리브를 넣는다. 예스면 올리브를 넣는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놓으면 올리브를 안 넣으면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페퍼로니를 넣으면 다시 페퍼로니를 넣는다라는 명령으로 다시 내려가고 안 넣으면 피자 치즈를 넣고 굽는다로 마무리됩니다. 이 일련의 피자 만드는 과정을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피자를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피자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모식도로 만드니까 어때요? 어렵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몇천 줄 몇만 줄 되는 컴퓨터 윈도우나 맥OS 아시죠? 매킨토시에 쓰는 OS. 애플에서 애플 컴퓨터에 쓰는 OS를 맥OS라고 그러거든요. 윈도우나 맥OS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언어로 코딩이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언어로 코딩이 됐겠죠. 몇천 줄 몇만 줄 되는 언어들이 딱딱 그러니까 아구리라는 표현보다는 딱딱 이가 맞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엄청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인터넷 이비즈니스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 여러분, 인터넷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오프라인으로 교회가 없고요. 인터넷으로만 교회가 존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프라인으로 인터넷 교회가 없어도 되겠다. 교회가 실제로 건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막연히 했었죠. 옛날에 컴퓨터가 막 인터넷이 대두했을 때. 그때 실제로 인터넷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1996년 12월 15일에 세워지게 돼요. 인터넷으로만. 오프라인의 교회가 없이. 건물 교회가 없이
인터넷으로만 인터넷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데 2002년까지 2년 6개월간 지속되다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리는요, 저희 개신교,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로는 이제 여기 뭐 감리교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만 침례교도 있으실 테고 저희 개신교 교리는 너와 나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살을 맞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교회의 교리를 깨먹은 거죠. 그게 얼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에 이러한 시도와 달리 2000년 중후반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시대가 화두가 제기되기 전까지 교회 교육에서 IT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이 김영숙이라는 분은요. 캐리그마를 말씀의 선포, 코이노냐를 말씀의 교제와 나눔, 디아코니아를 말씀의 증거, 디다케를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를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타당하죠? 코이노냐 말씀의 교제와 나눔을 채팅이나 게시판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디아코니아 말씀의 증거를 웹 기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디다케 말씀의 가르침을 협동학습 기술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원영이라는 분은 교회 교육을 인터넷 기반으로 끌어내서 수업 게시판, 단원학습방, 심화학습방, 개별화학습방, 자가진단방, 자유토론방, 채팅룸, 검색엔진, 수행평가 등의 카테고리를 가진 웹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진 교회 교육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 교회에서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다 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여겼어요. 이 손원영이라는 분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예전에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부직포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벨크로 붙여갖고 찍찍이 이렇게 붙였던 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하셔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 교육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TV와 비디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TV와 비디오가 나오면서 드디어 동영상 교육이 시작됐어요. 교회 교육에서. 동영상으로 교회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이 대두되면서 당연히 인터넷 기반으로 한 교회 교육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코딩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제 인터넷 없는 시대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때 마크 애플턴이 이 ITMC 2019에서 첫 번째 마크 애플턴이 나와서 주집회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터넷 시간이 6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인터넷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는 어떻게 바뀐다? 모든 분야에, 모든 산업 분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뭐가 대두된다고요? 코딩이 대두된다. 이제 코딩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터넷 없는 시대랑 똑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교육에 적용을 해야 돼요. 왜 코딩을 교회 교육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코딩이 이제 교회 교육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 때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기술 들어오는 거 싫다. 교회는 그런 거 수용하는 데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우선 드렸죠. 들여놨더니 알고 봤더니 막 음란물 넘치고 막 인터넷으로 안 좋은 거 막 애들이 접하고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봐라.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니네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에 대한 것도 이제 코딩이 들어오면 무슨 뭐 애들이 해킹을 배워서 해킹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교육에서 이제 코딩 활동을 멀리 한다면 마치 이제 전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마차나 그냥 소 끌고 경작하는 것처럼
반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산속에서. 이제 코딩을 안 배우면. 이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기술인 코딩의 이해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겁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코딩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인터넷이 악한 게 아닌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술에 제동을 걸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주가 코딩으로 통째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기술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서도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우리가 끝내 수용했듯이요. 이제 인터넷 없이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나요? 없어요. 인터넷과 같이 나가야 돼요. 이제 교회도.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교육이 뭐로 가리키냐면요. 바로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MIT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요. 블록 코딩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스크래치 사이트를 들어가면 각국의 나라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60개국 정도, 얼추 한 6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알지도 못하는 제 3개국 언어로도 돼 있어요. 이게 블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딩이 라인 코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라인 코딩이 뭐냐면 언어를 일일이 써가지고 문법에 맞춰 써서 코딩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일일이 쳐가지고. 여러분 도스 기억나시나요? 도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 여기 보이는지 모르시지만 뒤로 2단계 보내기, 크기를 140% 정하기 이렇게 돼 있죠. 명령어가 이미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치만 바꾸면 돼요. 수치만. 그리고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배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게 왜 애들한테 쉽게 느껴지냐면 문법적인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일일이 손으로 문법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저 블록을 갖다 놓고 수치만 바꾸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도 쉽게 해도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논리적으로 배열하지 않으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언어에 속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짧게 짜는 게 좋을까요? 길게 짜는 게 좋을까요? 짧게 짤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요, 순차적으로 읽어요. 위에서 아래로 읽거든요. 여기 읽다 저기 읽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쭉 읽어나가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언어가 짧을수록 스캔이 더 적게 되겠죠. 긴 거는 이렇게 쫙 스캔해야 되지만 짧으면 조금만 스캔해도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당연히 적게 걸리겠죠. 짧은 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을수록 어렵고 짧게 짤수록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교육에서의 코딩의 발전 가능성. 예. FMNC 저희가요. 2017년도 ITMC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와우 코딩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와우 코딩의 원류인 와우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와우 스토리가 뭐냐면요. 성경을 그림 성경으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림 성경은 기존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중심의 그림 성경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요셉 이야기죠.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세 번째는 아마 이게 노아의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어떤 이벤트 중심의, 스토리 중심의 이 그림 성경인데요. 이제 이게 각국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PDF로 넘겨서 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책으로 제작돼요. 바로 이 와우 스토리를 이용해서 와우 스토리에 있는 이제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 안에 스토리, 배경, 그림, 이 캐릭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면서 코딩을 배우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와우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발전시킨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선교 방법도 달라진다. 한번 보실까요?
저거를 스크래치로 만든 거예요. 저 애니메이션. 저 이전에 담당자였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왜 이 코딩이 왜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려면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냐면요. 어떤 분야, 어떤 학문 분야, 그러니까 어떤 과에 상관없이 코딩을 다 가르쳐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례 연구를 한 게 나왔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국문과에다 코딩을 가르쳐 놨어요. 1학년 들어가면 무조건 코딩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모든 대학들은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 국문과의 학생들을 코딩을 가르쳐 줬더니 뭘 만들었냐면 코딩을 해서 뭘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요. 급식체를 해석해 주는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급식체 번역기. 급식체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언어. 그걸 급식체라 그래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그걸 입력하면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느 그 연극영화과죠. 연극영화과한테 코딩을 가르쳐줬더니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공주가 되기까지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막 연극영화과에 들어오는 학생이 대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 IT 선교 사례의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와우 코딩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았어요. 먼저 이 산호세에 있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한인교회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저희 FMEC 선교회의 김인환 간사님이 이 코딩을 처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그래서 저학년에게는 요셉 이야기, 이거 아까 그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거 코딩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저학년에게는 요셉 이야기를 가르쳤고요. 큰 아이들에게는 약간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더 포 판타스틱 팩츠, 이게 사형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사형리 이야기를 이 코딩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장년층은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제퍼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러들여서
이 스크래치가 대단한 게 분명히 아이들 프로그램인데 잠깐만요. 아이들 프로그램인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있는 요 블록으로 코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제퍼디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1단계를 넣고 잠깐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히로즈라는 여기 히로즈 이스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히로즈의 100점짜리 문제를 클릭해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Who was the strongest man?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뭐 물어보는 거죠. 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자가 누굴까요? 삼손이죠. 그 삼손을 이렇게 클릭하면 코렉트라는 말 뜨면서 이제 100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뭘로 짜셨냐면 이분이 바로 이 아이들 프로그램인 이걸로 짜시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제 다시 그래서 100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100점짜리. 그러니까 요게 성경 퀴즈를 이 프로그램으로 짜신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블록 코딩. 이 블록 코딩 보이시죠? 이 블록 코딩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년층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와우 코딩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 와우 코딩은요, 성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와우 코딩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그 과정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이야기는 이랬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랬어, 노아의 이야기는 이랬어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게임으로 만들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퀴즈를 활용한 재미와 집중력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리와 동작을 통한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그려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공간 구성력을 기를 수 있고요. 이 스크래치가 대단한 게 그림이 가능해요. 그림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려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다섯 번째,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의력이 있고요. 여섯 번째, 커뮤니티를 이용한 공유와 반복 사용으로 복음의 반복 교육과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을 통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습득해 함으로써 일상생활뿐 아니라 모든 학문 영역과 상황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왜 지금 정규교육으로 모든 나라가 다 코딩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이 컴퓨터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뭐냐면 컴퓨터가 막 와구잡이로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게 사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코딩을 공동 작업하면서 협업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상호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스크래치가 사이트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걸 올려요. 그럼 서로 코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 이렇게 짰네. 이 코드를 짰네. 내가 좀 단순화 시켜볼까? 더 짧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러면서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합해서 다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코드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와우 코딩의 사업 비전은요, 교회 교육의 활용이 먼저고요. 미자립 교회에 와우 코딩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교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작은 교회, 군소교회들, 지방교회들 저희가 노트북까지 다 들고 가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 선교활동에 IT 선교센터 설립비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FMC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IT 센터를 지어요. IT 센터를 만들어요. 거기서 포토샵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가르치는데,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고요. 진짜 세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접촉함으로,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복음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IT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IT 센터의 한 과목으로서 와우 코딩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와우 코딩의 구성 내용으로는요, 성경 이야기 애니메이션과 성경 관련 퀴즈를 만들 수 있고요, 언플러그드 활동을 또 그 커리큘럼 안에 지원해요. 이게 언플러그드 활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스타트. 요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칠한 거고요. 아래쪽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오른쪽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칠했죠? 내려갔죠? 칠하고 내려가고 다시 옆으로 갔어요. 여기에요. 칠하고 옆으로 가고, 칠했죠? 다시 옆으로 가고 올라가고, 칠하고 또 올라가서 칠하고 여기에요. 또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여기에요. 칠하고 옆으로 가고 칠하고.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이게 10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한 개도 안 틀리고 10단계로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틀려요. 특히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뭐 코드다 노아즈나 스크래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코딩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우 코딩의 예제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아까 보셨죠? 코딩이 옆에 코드가 있고 이게 천지창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씩 움직여요. 주변에 게.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걸 코딩을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저희 와우 코딩 사이트고요. 저희 와우 코딩은요. 2가지 사업으로 나눠요. 하나는 콘텐츠 개발이고요.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육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데 안산 M센터에서도 했었고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는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오륜교회에서도 했었는데 오륜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더 많았어요. 어른들이 더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어린이 전도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와우 코딩을 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랑 콘텐츠 개발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도 이런 미래에 드디어 우리가 인터넷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코딩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의뢰가 왔어요. 저희 FMC. 그래서 그럼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교재가 있는 거 아시죠?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 교재가. 그 교재에 한 과당 하나씩 코딩의 문제들이 들어가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와 코딩 개발을, 콘텐츠 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코딩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깃발이 원래 스타트인데 이걸 누르면 이 딱지들 있죠. 위에 있는 그림 딱지들. 이게 이제 6일 동안의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그 딱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아이디 순서를 못 외우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순서가 계속 바뀌고, 일일이 뭘까요? 일일이 낮과 밤을 만드는 건가요? 예, 이렇게 만들면 일일에 되면 띵동 소리가 나면서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딴 거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예, 딴 거를 넣으면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겠죠? 요거는 뭘까요? 물고기가 며칠째일까요? 며칠을 만들었을까요? 5일인가요? 예. 그리고 요게 식물을 만든 때는 3일인가요? 아이고, 뭔가 잘못됐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눌러주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요.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코딩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코딩에 속하기 때문에 좀, 예. 아이들을 가리킬 때는 요 부분 중에 하나만 딱 캐치해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같은 방식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예, 이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이제 아이들이 순서대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걸 누르면 이제 십계명 순서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랜덤으로. 그러면 첫날 볼까요? 외우 망한 증살간도 외우 망한 부살간도 증탐이구나. 예.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리고 딴 거를 놓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겠죠. 예.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런 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외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0계명까지 쭉 맞추면 이제 축하합니다. 이게 뜨게 되겠어. 그래서 아이들이 10계명을 외울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3대 과목이 있죠. 국영수.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얘기하세요. 이제 4대 과목이 될 것이다. 뭘까요? 4대 과목이면. 코딩이 이제 4대 과목에 들어가게 된대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인터넷이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이제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미래에는 코딩을 배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중 60% 일자리가 뭘로 채워진다고요? 컴퓨터 관련 일자리로 채워진다고요. 그럼 당연히 무슨 일자리가 채워지겠어요? 코딩의 일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일자리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던 간에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교회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 강력해진 당위성과 흡입력으로 교회의 교육 비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 학교에서의 코딩 교육은 첫째로 아이들을 성경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심게 하고 둘째로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일로 이끌어 가는데 코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4차 혁명으로 도래되는 코딩 시대. 모든 일자리와 사업, 학문 분야에 이젠 코딩이 빠져서는 안 되고 빠질 수도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코딩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 5분만 쉬시다가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우리 김수원 집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은 실제로 이 코딩을 교회에 적용해 봤더니 이런 점은 유익했고 이런 점은 좀 문제점이 있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아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와브 코딩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선교제에도 뭐 예,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혹시 우즈벡에도 혹시 제공하시는? 제가 지금 규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규제 개발이 더 완료되면 네. 규제도 보내드릴 수 있고 저희 그 어린 전도협회랑 지금 MOU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네. MOU 계약이 되면 네. 이제 콘텐츠 개발한 것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즈벡어로 된 것도? 예, 저희 FMC를 통해 이제 제공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규제도 지원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즈벡에도 FMC에서 세운 그 예, 있어요. 계시다고 예,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통해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저희 FMC와 따로 얘기